조성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이 14일이고 14일 오후 4시부터 정당 연설을 가지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찬 후보를 돕기 위한 그런 정당 연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네. 우리 통합진보당에서는 그 수도권의 여러 지역 중에 우리 단원 갑 지역이 가장 그 전략 지역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성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시민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정당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 후보께서도 오늘 정당 연설 참석을 하시죠? 예, 당연히 참석하죠. 네. 예, 예. 민주통합당 백혜련 후보와 이제 경선 일정 17, 18일 양일간 실시가 되는데요. 네네. 백혜련 후보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강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백혜련 후보님도 좋은 점이 참 많죠.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출마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저 조성찬이는 주민들과 스킨십 접촉하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같이 서민들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저는 또 한 10여 년 전부터 10년 정도부터 안산법원 앞에서 또 변호사 활동을 했고요. 또 천정배 의원님 또 여러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해와서 이 지역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은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요. 네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연대가 최근에 타결이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 많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안산 지역의 경우는 야권 연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우리 조 후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야권 연대 타결 소식이 있었을 때 기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심경 어떠셨는지요? 네, 뭐 야권 연대는 이 시대의 소명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야권 연대가 좀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단원 갑 지역에 있어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지만 저 역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만시지탄이지만 늦은 감은 있지만 야권 연대가 성사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요. 우리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 행복을 위해서 99%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실정을 바로잡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기억하시겠죠?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예. 시흥시장 예비 후보로 나오셨다가 그렇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서 패하시고 예. 아픈 기억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른 단원 갑 지역에 이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단 말이죠. 네, 네. 행정구역이 다른 단원 갑 지역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뭐 2010년도에 제가 시흥시장에 출마했던 거 맞고요. 이번에 단원 갑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 출마했는데 제가 정왕동과 우리 단원 갑 지역은 생활권이 같습니다. 네. 같고요. 또 좋은 정치에는 경계도 없습니다. 사랑에 장벽이 없다고 하듯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시흥 시민들의 아픈 마음들을 달래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활권이 같고 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단원구의 유권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천 의원님은 이제 중앙에서 개혁성, 또 참신성, 청렴성에서 그 누구의 어떤 정치인보다 우위에 있는 분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배워야 될 점이고요. 다만 이제 지역의 유권자들을 접촉해 보니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이라든가 스킨십, 또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소리를 듣는데 좀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초선이 될 텐데요. 초선답게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또 천 의원님이 가졌던 그런 개혁성과 청렴성 또 진보적인 정책들을 배워가면서 해나간다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았던 잘못된 것들은 제가 초선으로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를 하셔서 출마를 하셨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혹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또 국회의원 뭐 공통점이 있다면 그 지역의 시민들과 또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다만 그 살림의 규모 차이가 있죠. 단체장은 그 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국가라는 경제, 가정을 꾸리는 그런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간에 각자의 역할들이 좀 다른데요. 뭐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출마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제가 살아오면서 또 정치인으로서 입문한 이후에 보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실정들을 보고 국민들의 말에 귀를 막고 정말로 민생이 파탄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국가 경제가 더 소중하다, 중요하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 속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예.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동영상과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조 후보께서는 국민참여당, 네. 통합진보당이 되기 전에 예. 국민참여당의 당원이셨고요. 네. 이번에 통합진보당으로 출마를 하시게 되는데 민주당이 아닌 민주통합당이 아닌 통합진보당을 선택한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민주당 괜찮죠. 좋습니다.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고요.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 또 국민들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통합진보당을 선택한 것은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 마음에 있어서의 진정성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감으로써 이번에 보다시피 올라감으로써 또 도취됩니다. 기득권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통합당은 일정 정도 조금은 다시 바로 서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진 또 당 조직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 당원들의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돼 있는 당.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쨌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국가 경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벌 개혁, 또 보편적 복지 실현,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좋아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차이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요? 네,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정치인들,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의 철학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귀를 열었던 대통령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소리, 소원, 의견들의 귀를 막는 대통령이 아닌가, 막았던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구별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면 보류하거나 같이 의논하고 또는 다음 정권에 넘기는 그와 같은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4대강 사업이라든가 현재 강정마을에서의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또 한때 복지 포퓰리즘으로 맹비난했지만 결국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라든가 당시 그때그때 현안에 있어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막았던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그와 같은 면에서 귀를 열었는가 닫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아직은 예비 후보이시기 때문에 아직 공약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그렇게 뚜렷하게 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그렇더군요. 네. 혹시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핵심 공약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단원 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림살이가 참 특히 더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요. 그래서 우리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통합진보당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일정 정도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보육, 무상 보육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이들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낳고 키우고 기르는데 또 학교를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주머니 부담을 좀 덜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이 보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무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보육정책 관련해서는 이와 같고, 또 우리 단원갑 지역에는 국가 중에서도 특이한 지역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보호 측면에서만 정책을 펴오는데요. 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을 보호하는 정책도 당연히 기본이고요, 기초이고, 이제는 외국인과 국내 내국인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이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외국인 가정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그 외국인 부모들이 각 나라에서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국내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모셔가지고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같이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화정천 개발 사업 문제가 있죠. 지금 청계천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위적인 개발 사업보다는 지금 용천 호수인 화랑 호수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상류는 공원화 사업을 하고 하류는 습지지대로 해서 자연 생태하천으로 개발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예. 준비가 많이 안 됐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봤는데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듣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경선을 한다고 그러죠. 네. 무소속의 전직 시장이었던 박지원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야권 후보 백혜련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3자 구도로 이번 본선이 치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서 이기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백혜련 후보도 좋은 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성찬 후보와 백혜련 후보의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처음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혹시 파악하신 백혜련 후보의 강점 또 약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백혜련 후보님도 훌륭하십니다. 일단 검찰 개혁에 기치를 내걸고 이번에 출마하신 분이고요. 또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섬세한 측면이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후보인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 좀 염려스럽거나 좀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민주당 전략공천 후보인데 이 당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천여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소위 전략 또는 낙하산 공천을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안산에서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우리 백혜련 후보님이 이제 내려오셨는데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또 같이 어울릴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고요. 특히 이제 검사로서 10여 년 근무하셨는데, 검사라는 이제 직업은 아시다시피 다 대우받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는데, 과연 국민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예, 예. 백혜련 후보가 안산에서 활동이 없었다라는 말씀에서 백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저에게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7, 18일 양일간 단일화 경선이 이루어지죠. 네. 아마도 단원 국민 모두에게 아마 전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단원구 유권자들께 드릴 말씀 그리고 단일화에 나선 각오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통합진보당 또 진보 세력이 그동안 수도권 110여 군데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있었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 또 진보 정치 세력들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고 봅니다. 우리 단원갑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부족하고 좀 넉넉하지 못합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이번엔만큼은 우리 단원갑의 유권자 분들께서 통합진보당의 후보를 조성찬을 국회로 보내서 여러분의 도구로 또 살림살이가 넉넉해질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당 연설을 잘 하시고요. 예, 예.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